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아마 오늘 중으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된 재판.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탄핵이 아닌 내란죄와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논란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죄,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탄핵 심판에 임할지, 이 여기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51일 만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를 진행했습니다. 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루어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했더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만약 석방지휘서가 도착을 한다면 절차를 마친 뒤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석방지휘서가 도착을 하면 현재까지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오늘 중으로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12.12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이 계엄령에 대한 이번 구속이 만약에 이제 석방이 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겁니다. 이 정치권이 일단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자, 정치부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움직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지만 오늘 당장 결정이 날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면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호처가 먼저 상황을 점검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 결정에 여당 지도부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내란 세력의 바로가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내어진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합법성, 명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절차적으로 적법했느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뒤늦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논란이 됐었던 바로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공수처가 수사 권한, 내란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공수처에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요.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요. 지난달 4일에 이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제 그 지난달 20일 신문 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불법한 기소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은 지난 1월 19일에 발부가 됐는데 이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이 1월 25일로 만료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을 그 다음 날인 1월 26일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보면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허재현 변호사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날짜가 좀 복잡해요. 시간으로 따지냐, 날짜로 따지냐.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2025년 1월 15일 아침 10시 33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찰 단계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열흘 동안의 이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열흘에서 연장을 한번 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공수처 검사와 이 검찰이 나누어 쓰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구속기간에 불산업된다는 그 논리를 깨버렸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실제 진행된 시간 동안 이 구속기간에서 빼줘서 나중에 더 산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영장실질심사의 서류가 들어가고 나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지금 33시간 7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월 15일부터 열흘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년 1월 25일 자정인데 거기서 지금 이 33시간 7분을 더하게 되면은 2025년 1월 26일 아침 9시 7분에 사실상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소 제의가 지금 오후 7시가 다 돼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제기된 거다라고 봐서 이번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시점이 법원이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구속기간이 원래 원칙적으로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수사기관에서 열흘 동안만 구속을 하고 그 열흘 내에 공소를 제기하든지 풀어주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이러니까 구속기간 열흘이 지났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시다시피 26일 저녁에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 취소돼야 된다라는 것이 좀 핵심적인 요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 형사소송법 규정상 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따졌던 그동안의 관례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형사소송이나 형사수사 단계에서 과연 구속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문을 검토해 본 후에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김지윤 변호사님, 예. 구속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따져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네. 겁니까?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어떤 자정이라든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굉장히 그 예민하게 예민하게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었을 때는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통상적인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결정이 이제 쭉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 형사소송법상 앞으로 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의 선례가 남아서 계속 규정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고 법원에서 서류가 떠난 요 시간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대충 며칠 날짜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자,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날짜가 아니다라고 해서 구속 자체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처음부터 이 문제는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어떤 근거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까? 공수처법에 따라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이에 검찰에서 이 수사 기록을 이어받아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뭐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두 다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그게 그동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관이 있는 것을 법원이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져 왔었는데요. 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면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결정문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면으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수사처가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인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재판부 설명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바로 인지했다는 증거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일단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제가 그 결정문을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제에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모든 수사들이 절차적인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여겨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통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 오늘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걸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된다. 1심에서 2심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적법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 나서 사형 집행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재판 잘못됐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해소하고 재판을 하든 말든
지금 그런 취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만 가지고 섣불리 구속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절차적인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구속 취소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했다, 뭐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의 주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공수처 법이라든지 관련 법의 뭐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또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선례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적인 명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도 이 결정문 사유를 아마 뜯어보고 과연 이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속 기한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이후에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예를 들면 뭐 경찰부터 다시 경찰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게 될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결정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 법원에서는 특히나 오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한 결정인 것인데 형사소송에서 특히 그 내란죄가 실제로 이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도 중요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뭐 유죄든 무죄든 심증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위법했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적법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결정에 따르면 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과연 내란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재판 담당 판사는 나중에 재심 사유도 재심 사유지만 상급심에서 파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저는 핵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1심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떤 걸 주장할 거냐면요. 이미 구속 사유 자체가 위법하게 구속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아왔고 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내란죄 유무랑 전혀 상관없이 절차 위반만으로도 취소,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소가 인용이 돼서.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구속 취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석방이 아니에요. 이건 석방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거지만 오늘부터는 뭐 나온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취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서는 안 됐는데 구속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받는 재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적인 예로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서 자백을 받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서는 절차상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 사유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그 복잡한 내용인데 시간 계산이냐 일 계산이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구속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불법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받는 재판 자체가 나중에 결론이 위법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려해서 이 결정은 나중에 어떤 그 의문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관저앞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오늘 중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현재 관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합니다. 자, 구속 취소 결정. 이게 왜 특히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장 변호사님. 네.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구속 상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뭐 일단 석방이 되는 거다라는 것과 구속을 취소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이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예. 구속 취소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구속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속 자체의 사유가 사라졌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 애초에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취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은 인정하되 그 이후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여러 가지 사유상 뭐 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보석과 구속 취소가 의미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고 아마 그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가 인용된 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건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기간 계산을 검찰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이 취소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일단 구속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뭐 중단되거나 그 재판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재판 중에 물론 그걸 더 따져봐야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 했고 의문의 여지는 있다라고 했거든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 재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단 절차상만 말씀드리면 구속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 구속 취소를 지렛대로 삼아서 앞으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사가 모두 불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재판부로서는 이 부분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란죄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공소가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방어를 할지, 또는 검찰의 수사권 부분으로 방어를 할지, 아니면 이 절차적인 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될지가 앞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데, 한 가지 또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서부지법에서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의 또 판단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까지 공수처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된 상태에서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해소를 해야지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 형사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까지의 재판은 유효하고 앞으로 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 판단 결정문을 보면요, 지금 재판부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이 필요한 인지 절차라든가 직접 관련성 여부, 그리고 형사 절차상 경찰과 검찰의 지위와 이 독립된 수사기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속 시간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절차적인 위법성 여부가, 그 의문의 여지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나야지만
확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절차 자체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절차적인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서 다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란죄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내란죄의 어떤 실체적 성립 여부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손실이라든가 현직 여러 대통령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엄청난 어떤 혼란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켜볼 것인지 이것도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내란죄를 다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서 다시 기소를 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김재규 사건이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이미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당시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재심을 한들 게다가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걸 의문에 해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재판까지 간다, 1심 끝낸다, 2심도 간다. 지금 그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 네. 오늘 이런 법원의 판단 많이 예상이 됐다면 아마 언론에서도 판단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사실상 오늘 재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주목도가 좀 떨어졌어요. 기자들이 이런 판단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까?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이 산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이 현장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저희 그 결정문이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일단 수사 첫 시작부터 이 공수처와 검찰청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수사처와 검사가 형소법이 정하는 구속기관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나누어 사용한 점. 네, 나누어 사용했고 그러면서도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기관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신병을 주고받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서 구속돼 있다가 또 검찰에서 오라고 하고 그런데 아무런 영장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시간을 나누어 쓰기로 두 기관끼리 임의로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협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공수처법이나 우리 형소법에 이 수사기관 간의 이런 그 수사 범위가 겹칠 때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이 공수처법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날짜냐 시간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죠?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시간을 갖고도 이걸 대충 날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서류가 법원에 왔다가 법원에서 나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이 피의자 입장에게 유리한 거다. 형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다. 이제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늘 그 피의자나 이 피고의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사소법 기본인데요.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자정이 지나면 하루를 다 쓸 수 있다라고 봤고 예. 이번 법원의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분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시간 분단위로 계산하면 33시간 7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정된 구속 시간 만료 시기가 9시 7분경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간을 지나서 오후에 6시경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게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늘 이 재판 결과가 결정 결과가 알려진 뒤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지금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해서 환영 논평을 낸 상태고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누더기 수사권을 먼저 해결하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경찰에 이첩을 해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윽박을 질러서까지 좀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무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서울 서부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성이 있다,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을 통해서 바로잡혀진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의 영장을 기각당한 그런 사실을 또 숨긴 이런 의혹들까지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를 한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주장을 했던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가 맞았다,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실제 이 판결문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구속 취소를 넘어서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이 공수처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근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해서 기소를 할 경우에 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을 했다.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우리가 확인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된 것인데 더 엄밀히는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행된 수사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 지휘. 자, 석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지휘를 하느냐? 공수처냐, 검찰이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석방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물론 기소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소권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라. 앞으로 모든 과정도 검찰 주도권을 갖고 해라. 공수처는 아예 빠져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점, 적어도 의문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아예 없다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어요. 의문점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재판 이대로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어찌됐든 지금 판사의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치권의 입장보다는 중앙지검의 입장이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중앙지검? 아무래도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뼈아픈 결정일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구속 기간 만료 날짜를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검찰이 지금 결국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게 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부분은 공수처지만 뒷부분 날짜를 제대로 못 지킨 거는 검찰 쪽이니까? 그렇죠.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고 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나 연장이 불허가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구속 기간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당시에 나름대로의 구속 기간을 결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26일 저녁에 공소를 제기했던 거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 검찰의 구속기간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앙지검의 입장이 조금 더 정리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앙지검이 이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이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준 기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즉시 항고 여부는 입장이 아직 나왔습니까? 즉시 항고라면 아마 오늘 중에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검찰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본적으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나 또 구금된 또 이 피의자의 인권에 비추어 보자면 예. 즉시 석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중론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7일 동안 다시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다시 구금된 상태로요,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요? 네, 원칙상 이 피의자가 자유의 몸을 얻은 자유 상태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죠. 예, 검찰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구속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그럼 아직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현장 볼까요? 지금 그래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구치소에서 지금 구치소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아마 오늘 차량을 타고 관저로 이동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입니다. 관저. 관저 앞에도 많은 지금 지지자들이 이미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는 석방될 것이다라고 믿고 현재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사회부에서는 어떻게 취재하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는 석방이 돼서 관저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검사의 석방 지휘서가 내려오면 그 윤 대통령 즉시 그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각 위치에 배치가 돼서 그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몇 시쯤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진 않죠? 네, 검찰에서 석방 지휘를 했다. 또 혹은 구치소 측에서도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것은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이게 많이 있었던 판례가 많이 쌓인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석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석방하는 것이 그 결정의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검찰의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에 의해서 이 법원의 결정 효력 자체가 뒤집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을 해서 집행정지 결정의 반대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결정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검사의 불복 절차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 판례의 취지상 즉시항고를 설령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즉시항고 절차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만약에 즉시항고가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재구속을 하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 검찰은 빨리 즉시항고해야 된다. 그래서 재구속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빨리 석방 절차를 지휘를 해라.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구속 취소됐으면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민주당은 즉시항고해서 재구속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은 석방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 예. 저희 박대출 의원이 또 방금 SNS로 또 이런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 집행정지가 결정됐을 때 검찰이 항고를 하면은 계속해서 구속해두는 그런 상태로 두는 것들은 이 법원의 판결을 이 검찰의 판결보다 아래에 둔다라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 구속 취소 결정이 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런 과거의 위헌 판결을 참고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지금 남은 절차들을 보면 지금 법원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고 이 검찰이 윤 대통령 이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서 석방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 이 사태가 물론 검찰이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게 결정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책임 공방이 공수처를 향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수를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법리로 보나 이후 정책 상황으로 보나 좀 무난하게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선례로 들고 있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 때 즉시 항고를 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은요. 사실상 그 부분은 위헌이 나와서 결국 관련된 조항이 삭제된 바가 있는데 지금은 구속 취소에 관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연히 법조항이 살아있고요. 물론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준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남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즉시 항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결국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10년도 전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두고 지금 바로 구속 취소 상황에 그대로 준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97조 4항에 있는 부분 그리고 405조와 409조에 있는 부분 즉시 항고 부분을 아마 이제 보고 검찰 입장에서는 조만간 입장을 내서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앞에서 체포된 지가 51일 만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이라고요. 그동안에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니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 재판이 지금 한 50일이나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50일 넘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구속 여부가 잘못됐다는 거는 이보다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이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장 이의 경우 이 명확하게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밝히지 않았고요.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오늘 이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장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법부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건데 예.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독수독과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나온 열매는 그 과실도 독이 있다. 법정에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또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수사 처음부터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오늘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혼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내란죄도 내란죄입니다만 탄핵 심판입니다. 과연 오늘의 이런 결정이 적어도 이런 흐름이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의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당연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할 때마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법원이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거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정 증언들을 모두 다 신뢰할 수 없다라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2020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 어떤 검찰 조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증거로 인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수사권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 법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차장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당시에 입원 중이었고 투약 상태여서 검찰 조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서 자체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로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로지
변론기일에서 확인한 내용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충분히 변론기일을 진행을 했으며 그 수집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아무래도 또 여론 측면에서도 좀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뭐 지지율을 따라서 판결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 보수 지지층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완결성 있는 판결문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층은 왜 우리 말이 맞는데, 왜 우리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결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라 그래도 훨씬 더 정치하게 법리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결정 과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 절차와 그리고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는 전혀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구속 취소 결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재판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아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지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차차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는 지금 국회에 의해서 소추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절차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고 이미 변론은 종결되어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헌재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판 일정도 조금씩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오늘 결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어떻게 주장해 왔는지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 평소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쟁점이 이제 구속기간 문제와 공수처 검사와 이제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측의 어떤 주장이나 견해는 특별한 논리나 법리적 주장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의 해석으로 처리를 한다면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사회부 기자들도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를 많은 기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측면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결정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부지법에서 구속시켰잖아요. 같은 판사, 물론 동일한 판사는 아닙니다만 같은 법원인데 한쪽에서는 구속기한도 지나고 문제가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오늘 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취소, 양쪽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이 어떤 사법 절차의 신뢰라든가 절차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한다면 이렇게 법원의 결정이 합의락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좀 문제나 비판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이것은 법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애초에 공수처법을 사실상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의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련 법령과의 관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혼란이 초래가 됐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판단도 핵심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 사실상 이것이 저는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사실상 맞는데 지금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조차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법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는 기존 기관과의 어떤 관계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혼란과 사법부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이걸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이 난다라고 하면 그 국민적인 손해나 혼란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처음부터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명확한 수사권을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늘의 판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즉시항고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른 판단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혼란적인 어떤 상황이 초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혼란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공수처 어떤 입장을 낼까요? 지금 법원에서 이미 한번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이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수사권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십니까?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사법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을 때 불허를 했던 이유 자체도 수사권을 엄밀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공수처에서 기각이 된 이후에 이걸 국민들과 언론에 숨겼던 그런 과거 이 영장 기각 사례에도 봤을 때도 이 서울중앙지법은 이 어떤 수사권 관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에 나왔던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이 내용에서도 이 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도 이 형소법 110조 군사상 기밀 장소에 대한 압색에 대한 그런 제한 요건을 엄밀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압색이 여의치가 않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이고요. 서부지법에서는 이 110조를 예외로 한다라는 소위 입법행위까지 하면서 부적절한 있어서는 안 될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법도 법이지만 정말 여론상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실상 민주당에서 무죄인 것처럼 바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도 전략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 문제가 있었던 공수처가 만약에 중앙지법의 엄격한 수사권할권 판단으로 기각이 됐다라는 것이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이 대중에 알려졌다라고 하면 과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들께 숨긴 상태에서 정말 졸속으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큰 상황을 유발한 그런 오동훈 처장은 정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면피성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결자해지를 해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청구 과정, 이거 영장 쇼핑 아니냐 이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장 청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 적어도 오늘 사법부는 이런 문제를 그냥 남겨둔 상태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다까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라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건 아니라는 점,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계속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로 재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지지자들은 지금 오늘 그동안의 공수처 수사 과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판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그리고 의왕으로 가보시죠. 먼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한남동 관저입니다. 자, 이재준 기자, 네. 지금 양쪽 상황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이 양쪽에 모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지자들이 속속 아주 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이상이 모인 것 같고요.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 그리고 또 이 구속 취소를 환영하고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긴급하게 이 관저 앞에 경력을 투입을 해서 3개 차로를 안전을 위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인도와 차도 등의 펜스도 설치가 됐고요. 버스 동원해서 이 통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가 충분한 인력을 동원해서 안전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이 석방을 규탄하는 이 반대 집회도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다는데요. 작은 규모의 충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재판이 적어도 탄핵 심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시켜서는 안 되는데 구속을 시켰다.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날짜로 계산했다.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논란이 많다. 우리 판례를 보건 아니면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보건 나중에 가서 이거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그거 잘못됐던데요 해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문제다. 그래서 의문점을 해소한 다음에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오늘 판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속 내란죄 재판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오늘 공수처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 문제였거든요. 예. 우리가 그건 뭐 계속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지 않다. 적어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고 저도 지적을 했었고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보면 내란죄가 될 수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우리 예전에 그 농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도죄로 잡혀온 사람이 소를 절도했는데 훔쳐갔는데 땅에 떨어진 새끼를 주워갔는데 그 새끼 끝에 황소가 딸려왔더라. 이렇게 변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내란죄는 훨씬 엄중한 범죄인데 그걸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보면 뭐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법원이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검찰이 기소한 수사가 기간이 잘못됐다 구속 기간이 예.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 절차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도 잘못됐다 이런 것이고 일관된 법원의 입장을 보면 모든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형사 절차에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기간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이 넘었다. 9시간 몇 분이 넘었다. 이런 것이고요. 수사권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된다. 막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그런 절차적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이고 수사권의 존부도 100% 확실하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 거 보면 결국 재판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뭐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재판은 이런 진행되지만 만약에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그 법원의 입장 수사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본안 판단 전에 뭐 다른 그 절차적 문제로서 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예. 혹시 이걸 근거로 오지원 변호사님 오늘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라는 어떤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어떤 이유를 근거로 재판 진행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소 취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재기소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소가 진행이 됐다가 검찰 측에서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한 뒤에 나중에 재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번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불복 절차를 거쳐서도 지금 오늘의 판단과 같은 비슷한 판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증거고 그럼 지금까지 재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론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잘 설명하셨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결정, 이건 그야말로 구속 취소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본안 재판에 이제 제대로 된 재판,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별도의 그런 쟁점을 들여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이 아니고 바로 이제 공소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여론에도 일반적인 여론에도 긍정적 윤 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예, 뭐 질문 드린 김에 아까도 잠깐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눈앞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내란죄 결과는 앞으로 한참 뒤에 이제 문제고 탄핵 심판이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나오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나오다가 지금 계속 미뤄지는데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아니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결정에 오늘 이런 어떤 흐름, 이 결정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지자들 더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뭐 다 패널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거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진행할 때 보면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또 뭐 홍장원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심도 있게 들어본 것들은 그 증언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 질문했던 것들은 내란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따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헌재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인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깊이 따진 것은 내란죄를 왜 저렇게 깊이 얘기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오늘 같은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죄 수사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는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냥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헌법재판 그 절차라든지 또 결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뭐 이걸 예측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국회 측에서 지금 탄핵 사유를 들었을 때 내란죄는 나중에 뺐던 이유도 만약에 내란죄를 그때 안 뺐으면 지금 이 쟁점 갖고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빠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란죄를 처리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제 의견은 그러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예. 허영 교수님이나 뭐 성낙연 교수님 같은 분도 예. 그걸 하려면 정확하게 각하를 해서 재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 내란죄가 두 번째 큰 사유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내란죄를 처리하는 게 정식으로 인정된다. 현재서 그렇게 밝힌 바도 없고요.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 나중에 판단하겠다. 어허.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아직 내란죄가 그 탄핵 심판 사유에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나중에 결국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문제를 최종 결정하면서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거죠. 내란죄를 처리하려면 당사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하. 청구인과 피청구 측에 서로 동의해서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얘기입니다. 형사 절차 그때도 뭐 뇌물죄 이런 형사 문제를 제외하는 건 양 당사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동의 안 한 상태니까 만약에 그걸 처리하려면 정식으로 하려면 각하를 하고 재의결을 하라.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죠. 아, 그럼 내란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이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철회라는 것을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참 지금까지도 의문인 것이 헌재가 철회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결정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예. 그냥 판단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나와 있는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내란죄 지금 공수처 수사 자체도 잘못됐다. 이것도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도 할 수 있겠네요. 요구를 하면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헌재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변론 종결됐고 아마도 평의 중인데 다시 변론 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헌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또 한 가지 얘기는 헌재는 분명히 탄핵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사유에 구속된다고 그렇게 판단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서에 그대로 내란죄가 남아 있다면 철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예.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도 약간 의문입니다, 여전히. 예. 자, 그러면서 뭐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면을 중심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지자들의 어떤 탄핵 결과에 대한 기대감, 물론 지지자들 입장입니다. 그 전까지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런 오늘 결정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의 집결 이게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지지자들이 지금 더 많이 모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경찰이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차로를 통제를 했고 또 기동대 주변에 다 배치, 관저 앞 그리고 구치소 앞에 저렇게 화면 보신 대로 배치가 돼 있어서요. 예.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탄핵 찬성 반대의 양측 지지자들의 집회가 갈수록 좀 거세지는 모양새라서 오늘처럼 이런 어떤 법원의 중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는 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 관계자의 경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허재현 변호사님, 오늘 그 법원의 이 결정이 앞으로 이 재판 과정, 뭐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는지 마지막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법원 결정 이후에 즉시 항고 절차를 거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게 되는데 상급 법원에서 만약에 오늘 결정과 배치되는 기존의 법원 판단과 유사한 식으로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기존에 진행되는 것처럼 큰 혼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즉시 항고가 되지 않거나 즉시 항고 절차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과 유사한 취지의 결정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검찰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를 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적법 절차의 준수 여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의 결정을 근거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검찰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소 취소를 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 재판 절차 자체에서 정당한 수사권을 주장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사실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이 뭐 바로 중단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아마 뭐 다음 주 정도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만으로 뭐 모든 것이 뭐 일단락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아마 저는 오늘 중에는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내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사실 오늘 즉시 항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만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집행정지효가 있겠지만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석방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중앙지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조만간에 뭐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서든지 또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반박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검찰에 향해서 석방 지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즉시 항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오늘 이 결정이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 여러 사람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이른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라든지 또 여권 내 그런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뭐 했다고 해서 즉시 뭐 석방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론이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구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뉴스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정치 시효 등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지켜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